고질적 눈질환 치료 처방편.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봄이 가까워지니까 이 알레르기 질환들이 많이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 중에 꽃가루, 먼지, 진드기, 또 곰팡이, 약초, 또 고양이 털, 화학물질, 화장품, 이런 항원, 우리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물체를 항원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반응하는 것을 항체라고 그러는데, 항원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알러지 질환이다 볼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알러지다 그러면 과민 반응.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모든 사람한테 이상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특정인 사람, 그거에 대해서 항원을 갖고 있는 예민한 사람한테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러지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알러지 질환은 이제 점막 조직에 많이 생깁니다. 점막. 그래서 눈에 이제 그 안검 결막에 점막에 이제 생겨서 눈에 있는 이제 이 눈 밑에 빨간 부위나 눈꺼풀 밑에 뒤집은 빨간 부위나 또 이제 결막 부위에 이제 이 알러지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에도 점막 부위가 부으면 천식, 숨이 차고 호흡이 가쁘고 가르렁거리는 증상이 있게 되고, 코의 점막 부위가 이제 알러지가 생기면 비염, 알러지 비염으로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도 다 알러지 질환이고요. 눈 알러지 질환이 전체 알러지 질환의 이제 2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눈 알러지, 알레르기 결막염이 눈이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이제 인체의 많은 혈관 가운데서 신장이 제일 많은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눈. 우리가 눈은 살아가는데 눈처럼 소중한 거 뭐 다 소중하겠지만 눈이 가장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불편하고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는 엄청난 혈관, 두 번째로 많은 혈관이 이 망막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의외로 뇌가 세 번째로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인체의 중요한 순서는, 혈관의 분포 순서는 콩팥, 두 번째가 눈, 세 번째가 머리, 뇌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막이라는 것은 어느 부위냐면, 알레르기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에 나타나는 거고, 결막은 눈동자를 보면 까만 눈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눈을 뒤집으면 눈꺼풀 안쪽 빨간 부분이 우리가 결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동자의 까만 부분은 이제 각막이라고 그래요. 각막. 까맣게 보이는 것은 홍채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고, 렌즈처럼 하얀 색깔이다 보시면 됩니다. 흰 투명한 거, 그게 각막이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각막염. 까만 부분을 제외한 바깥 부분과 눈 안쪽 뒤집었을 때 빨간 부분, 이 점막 조직이 이제 결막에 해당돼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막염, 저번 시간에 포도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도막은 이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서 이제 맥락막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도막 부위라고 그러는데, 검은 눈동자 안쪽서부터 이제 포도막염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검은 눈동자가 생긴 이 바깥쪽 부위는 이제 그 각막이라고 그러고, 그 안쪽 부위, 홍채에서부터 홍채 맥락막, 홍채 모양채 맥락막 부위까지. 맥락막은 그 망막 뒤에 혈관을 공급하는 조직을 맥락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도막처럼 눈 안쪽을 싸고 있는 막을 포도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막은 시꺼먼 눈의 검은 동자 바깥 흰 부분과 눈꺼풀 안 뒤집으면 이렇게 빨간 부위, 이걸 결막이라고 해서 그 부위에 생긴 염증을 결막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제 급성인 경우와 이제 만성인 경우가 있는데, 급성인 경우는 각막이나 결막의 조직에 이제 증식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하고요. 만성인 경우는 각막 부위 침범과 결막 조직에 증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식은 우리가 저번에 당뇨성 합병증으로 당뇨만 합병증에서 그 증식성 비증식성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황반변성에서 건성 습성 얘기를 하듯이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기준으로 신생혈관 증식이 되면 이제 출혈과 이런 것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출혈. 그래서 증식 신생혈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증식 비증식을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눈 결막이 충혈되고 눈물이 줄줄 심하게 흐르게 되고 눈과 눈꺼풀이 붓고 가렵고 자꾸 비비게 되고, 비비다 보면 각막이 눌리면서 각막에 손상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눈이 이물감이 있고 시리고 눈 결막이 충혈되고 찌르는 느낌이 있고 눈에 점액질이 많은 코 같은 눈곱, 이런 묽은 흰 눈곱이 아니라 점액질이 있는 끈적한 눈곱이 생기게 되고요. 눈이 아프고 따갑고 시고 맵고 건조하고, 또 결막이 두꺼워지는, 이렇게 결막이 두 번 이 주변 결막들이 두꺼워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성은 이렇게 그 조직 증식이 없기 때문에 환절기가 지나고 또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만성으로 됐을 경우, 만성 조직으로 될 때는 조직에 증식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막염이 이제 각막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것이 각막 혼탁 또 시력 장애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성으로 되면 이제 결막이 두꺼워지고 결막이 결막이 붓고 충혈되고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고 뒤집으면 유두 뒤대라고 해서 그 유두 모양의 이렇게 이 몽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각막 상피가 결손, 각막 상피가 손상이 오게 되고 각막 상피와 수축 오르게 되게 되고, 각막의 궤양, 각막의 궤양은 이제 눈대립기가 심해져서 각막 손상이 와도 각막 궤양이 오게 되고 또 각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각막이 얇아지고, 각막은 원래 투명한 렌즈 같은 조직이라서 혈관이 없는 부위인데 각막에 신생혈관이 생기게 돼요.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염증은 이제 신생혈관을 생기게 해서 원추각막, 이제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져 있는 각막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막이 동그랗지 않고 상처가 많이 나거나 또는 이거 볼록볼록하거나 형태가 원추 모양 이렇게 으로 되게 되면 난시가 발생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이제 염증이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잘 낫지 않으면 이제 면역을 억제, 너무 과민 반응이 있으니까 면역을 좀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외부적인 또 감염이 쉽게 돼가지고 헤르페스 감염, 각막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백내장 비비다 보면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각막 손상과 함께 백내장, 또 심하면 망막의 박리까지. 가려운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막 마구 비비다 보면 이런 각막의 외형적인 변화, 원추각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정체에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또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이 박리되는 기계적 자극에서 망막의 박리까지 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막은 혈관이 없는 부위죠. 당연히 혈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 건강한 각막을 렌즈를 유지할 수 있느냐면, 우리 바깥에는 눈물이라는 게 흐르고 눈 안에는 안방수라는 게 흐릅니다. 눈물은 눈 바깥에서 이렇게 흘러서 눈동자를 쭉 따라서 코 안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죠. 눈물에는 여기 그 세 가지 층으로 눈물이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지질층,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안검 부위에 있는 이 마이범샘이라는 지질층에서 지방 성분이 나오고 그래서 윤활 작용을 해주고, 수성층,
물 성분이 나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점액층, 눈물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게끔 약간 적당한 정도를 유지해서 눈 각막을 영양을 해주고요. 또 눈에는 또 안방수라는 게 이거 눈물이고, 눈 안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 안에 눈물은 모양체라는 데서 나와서 동공을 따라서 섬유지라는 통로를 통해서 눈물이 또 이렇게 눈 안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눈 안에 각막을 또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밖의 눈물과 눈 안에 있는 안방수에 의해서 각막은 혈관이 없어도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각막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가져오게 되고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막이 염증으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눈물과 안방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각막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결막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으니까 결막의 혈관들이 충혈되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지듯이 이제 각막에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항상 신생혈관은 원래 없던 혈관이고 부실한 혈관이라서 잘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출혈이 되고, 또 출혈되면서 혈관에서 이 삼출물이, 끈적끈적한 삼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혈장 성분이 밖으로 배출돼서 각막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면 각막에 이제 이 노란 지방들이 쌓여서 각막이 혼탁해지고, 그러면 시력 장애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혼탁의 원인이 알레르기 결막염에서 시작해서 각막 혼탁, 시력 장애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인 경우 또 만성인 경우, 그러니까 만성인 경우는 심각하게 시력 장애까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백내장 될 수 있고, 또 심하면 원초 각막에 대해서 난시가 될 수가 있고, 또 망막에 박리까지 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을 키우기 위한 건데,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쓰면 외부적인 감염이 잘 되니까 헤르페스, 또 다른 기운에 대한 감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스테로이드를 알레르기에 쓰게 되면 녹내장, 백내장, 또 각막 부종, 또 망막에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어서 잠시는 쓸 수 있지만 고단위의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기 힘들어서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면역 억제제는 면역을 또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균이나 감염에 또 약하게 무방비 상태의 몸을 만들어서 헤르페스 같은 질환, 또 다른 질환도 감염도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알레르기는 자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면역을 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면역을 강화시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청록색 야채, 맑은 음식, 그다음에 건강한 운동, 그래서 항상 외부적인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면역을 키워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알레르기 결막염이 걸렸을 때 관리는 일단은 우리가 눈다리끼나 안검염에서 피지선이 맥히거나 그래서 안검염이 생겼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해서 피지에 지방기를 녹여서 피지 분비가 잘 되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알레르기 결막염의 특징은 충혈되고 가렵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이런 열을 동반한 증상이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하면 안 되고요. 차가운 찜질을 해서 가렵거나 충혈되는 거에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갛고 충혈되고 아프다는 얘기는 모세혈관에 열이 나면서 그 부위가 열이 차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따뜻한 찜질을 하면 안 되고요. 차가운 찜질로 온도를 낮춰서 가려움과 충혈을 해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인공 눈물도 그냥 온도에 쓰는 게 보다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해서 각막, 결막 이쪽에 꽃가루나 항원이나 이런 것들도 먼지나 미세먼지, 찐득이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더 많이 가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인공 눈물을 차갑게 해서 눈에 넣어줘서 눈에 이제 그런 미세먼지 또 찐득이 이런 것들을 씻어내 주는 거, 그런 거에 눈 충혈 또 가려움 또 그런 증상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눈이 많이 가렵다고 눈을 막 비비게 되고 그러면 눈이 가렵게 하는 세포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서 눈을 더 손상시킬 수가 있고 눈을 더 붓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가려울 때는 비비는 것보다는 차가운 찜질 또는 인공 눈물을 차갑게 해서 눈을 자꾸 이렇게 씻어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하고, 속눈썹 야채, 면역을 키우는 거. 평상시에 알레르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항원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내서, 이건 전염성 질환이 아니죠. 나 자신이 항원이 너무 예민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 면역을 키우는 거.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서 뭐 60가지 바늘을 다 해서 테스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뭐에 대한 알러지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60가지를 다 이렇게 주사 맞고 주사 테스트한다, 침으로 찔러본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밝혀졌다 해도 자기 자신의 이 면역이 강해, 우리가 밖에 꽃가루 좀 날린다고 막 피부가 가렵거나 눈이 가렵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드기가 있다고 해서 막 피부가 가렵거나 막 눈이 가렵거나 그런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내 몸이 건강하면 그런 알러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피를 건강하게 해서 맑은 음식, 좋은 음식, 청록색 야채를 평상시에 자주 먹는 게 좋고요. 맑은 공기도 자주 쐬는 게 좋습니다. 어떤 급성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만성은 아까 원추각막 난치도 유발하고 이제 백내장도 유발하고 망막 박리도 유발하고 또 각막 혼탁, 또 각막 궤양, 또 시력 장애까지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음에 염증성 질환으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오고 눈이 막 가렵고 붓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음교산, 또 그 증상이 좀 심해졌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방풍통성산, 아토피성 각별망염이나 눈의 증상이 이제 더 심할 때는 방풍통성산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눈 결막 부종 충혈이 있을 때는 해독랑혈탕, 또 이제 봄철 각결막염이나 결막염에 세간면목탕을 쓰게 되고, 눈 가려움이 심하다 그러면 거풍 지향탕이라는 걸로 눈 가려움증이 심한 걸 쓰게 되고, 눈 부종 결막 충혈이 심하면 제풍청비움 이런 한약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한약은 병원에서의 치료법은 스테로이드제, 항염증, 소염제, 그걸로 이제 부작용이 있거나 이제 효과가 없으면 면역 억제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한다면, 한약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게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없애고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어떤 성분을 쓰는 게 아니라 효능을 쓰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약에 스테로이드가 있는 한약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약은 그런 성분을, 환자분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가 궁금해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가를 궁금해야 됩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래서 피를 맑게 해야지 독소들이 없고, 그래서 청열해독, 아까 알레르기들하는 열을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가운 찜질을 하라고 그랬죠. 안감염이나 눈다래끼처럼 따뜻한 찜질이 아니라 이건 차가운 찜질을 하고, 그 눈에 넣는 한약도 차갑게 하듯이 먹는 한약도 차갑게 먹고, 또 약 성분도, 약의 효능도 청열, 열과 독소를 없애면서 면역을 키우는 약재를 그 단계별로 쓰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초기에는 음교산, 결막염 초기에는 음교산, 좀 더 심해지면 방풍통성산, 피부까지 가렵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방풍통성산, 결막이 부종이 되고 충혈되면 해독랑혈탕 말처럼 해독하면서 량혈, 피를 시원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결막염이 더 심하다 그러면 세간면목탕. 세간면목탕이라는 것도 간의 열을 내려주면서 눈을 맑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눈이 많이 가려우면 거풍지향탕. 풍을 없애면서 가려움을 없애주는 약을 쓰고요. 결막 충혈 유두 부종 이렇게 뒤집었을 때 유두 모양으로 볼록볼록한 게 많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뒤집어서 안검을 뒤집었을 때 이 볼록볼록한 게 많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제풍청비용에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